빗썸 대규모 오지급 사건, 현재 가상자산시장 안정성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었고요.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운영체계 에러까지 한꺼번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감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말씀 쭉 들었는데, 금감원장님 사전 점검 사례가 있는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없었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향후 사전 점검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다 추상적이고 일정이 안 나와 있어서 뭘 언제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주시고요. 부위원장님께서도 제도 미비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도 미비를 개선해서 대책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일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제출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원 대표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대표를 비롯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 해외 거래소 들먹이면서 우리 민간 사업자한테 규제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대관 업무하고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하는 거 수없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장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과를 하시려면 준금융기관 내지는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금감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아이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빗썸 같은 곳이 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진짜 사과예요.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 이제 무슨 뭐 해외 사례 어쩌고 저쩌고 들먹이지 않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에 대한 규제,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받겠습니다. 위험관리 체계 규제, 내부 위험관리 체계 규제,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받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사과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재원 대표께서 지금 제 질의 끝난 다음에 제 말씀이나 여기 와 계신 분들의 뜻이 대부분 동일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겠다. 그건 못하겠다. 우리는 여전히 민간 사업자니까 해외 사례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건지 입장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밝히셔야 됩니다. 예. 그게 진짜 사과예요. 사과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고개 숙이는 게 사과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사전, 그리고 이 진행 과정, 사후, 대책, 그 다음에 피해 구제 모두의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십시오. 자, 인지를 19시에 했는데 자동 차단이 안 됐어요. 자동 인지도 안 되고 자동 차단도 안 되고 차단 완료가 40분이 지난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금감원 보고는 20시 23분인가 하여튼간에 더 늦어요. 또 1시간 정도. 공지하는 데까지 5지급부터 5시간 23분이 걸립니다. 실제로 승인과 지급 사이에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태가 왜 커졌냐 보면 아까도 보시다시피 중간에 패닉셀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죠? 보고와 차단과 보고, 이런 차단 완료와 보고 요 사이에 패닉셀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사태를 키운 거죠. 그 다음에 그 회수 및 피해 규모 관련해서 뭐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그러면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지급 대상을 뭐 110%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패닉셀을 한다거나 해서 이 떨어졌을 때 저 시간 보면 9,800만 원에서 8,100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근데 7시 반에서 45분까지의 매도자라고만 밝혔어요. 근데 이거 보면 한 7시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매도가 슬금슬금 가다가 뚝 떨어지면서 패닉셀이 벌어진다고요. 왜 7시 30분, 45분 매도자입니까? 오지급 한때부터 이미 시장에는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이 대상과 범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여전히 7시 30분부터 45분까지 자기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피해 어떻게 보상할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비선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지급된 상태에서 저희가 장부상의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알람, 그다음에 신속한 시스템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내부 통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피해 규모 산정 및 이제 이용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현재는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이제 패닉셀과 그다음에 그로 인해 약 30여 명의 발생한 이제 강제 청산 두 군데를 저희가 일단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감독원과 함께 점검 그리고 검사 상태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서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민원들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범위를 설정하고 완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는 게 진정한 사과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특정정보금융법 그리고 2024년도 7월 19일 날 적용된 이용자보호법 이 두 개의 이제 중거법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를 저희가 목표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기본법이 준비가 되면서 저희도 그러한 이제 규제 하에 사업을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산업 또 금융 서비스 업자에 준하는 그러한 규제와 또 감독 그리고 내부 통제 등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실하게 갖출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금감원장님, 네. 신장식 의원님 지지가 사전 점검 사례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시죠. 먼저 이제 법이 24년 7월에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여 동안 코인 거래소 15개 관련된 거를 전부 현장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 관련돼서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이제 미흡하다는 부분들은 그때 이미 지적했고 그거를 권고를 한 적은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하반기에 업계하고 TF를 구성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시스템 운영 및 관련된 모범 기준을 좀 제정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산 시스템 고도화 관련된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곤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마 빗썸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상당히 늦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부분을 좀 상당 부분 보완해서 현재 5분 수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는 이제 저희가 지금 금융위하고 금감원, FIU, 닥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긴급 대응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건 아마 연휴 전에 곧바로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빗썸 이 부분에 관한 검사가 일정 부분 조속히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연동해서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부위원장. 예,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보면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와 거의 동일하게 준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저는 동일하게 해야 될 것 같고, 2단계 법은 저희가 굉장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금 내부 통제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사업자들이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세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자,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